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특히 걸리기 쉬운 질환이 바로 치질이죠. 저희 운전자 또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걸리시는데 그 원인과 예방법을 알고 주의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치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정 외과전문병원 새항원병원의 김민성 병원장 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지 않나요? 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온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그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시니까요. 그렇겠죠. 예, 예. 치질에 계속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치질이 뭔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치질. 항문은 배변을 하는 기능 외에는 크게 없고요. 네. 항문병을 대개 치질이라 부르는데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표현하는 말로 치액, 치열, 치루 모두를 통칭하는 쓰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치질로 통칭되는 질환을 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치핵이 됩니다. 네. 치질은 여타 다른 동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고요. 네.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발 달린 동물과 달리 두 발로 직립 보행하기 때문에 모든 내장의 압력이 항문으로 집중되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은 치질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항문에는 배변을 할 때 조절한 쿠션이 있는데 이 치액은 쿠션이 늘어나거나 혈액순환의 장애로 혈관들이 엉켜서 덩어리가 생겨서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네. 뭐 치질 지금 뭐 저도 부끄럽지만 한두 번 해봤습니다. 치질 뭐 이러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치질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인가요? 네. 치질은 1, 2, 3, 4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1, 2도 시에는 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1도는 돌출은 없고 출혈이 조금 있는 상태. 2도는 배변과 함께 돌출, 출혈, 경정의 불쾌감이 있는 정도고요. 3도는 배변연에 돌출이 되고 흔히 활동 시에도 돌출하며 출혈, 불쾌감 그리고 때때로 소양감과 분비물이 나오는 상태. 소양감은 간지럽다는 얘기.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정도. 심하신 분들은. 4도는 계속되는 돌출과 환원이 불가능하고 출혈, 통증, 분비물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이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피, 가려움, 불편감이 있다가 3도부터는 통증이 발생하거나 항문밖에 없는 것들이 생기고 출혈이 잦아지게 되면서 출혈의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항문이 신경이 쓰일 정도의 이물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밖에 안 생긴다고 하셨는데 치질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럼?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우리가 배변을 할 때 힘주기를 하죠. 힘주기 하죠. 이때 과도한 힘주기를 한 사람, 그다음에 변비나 설사가 있는 사람, 지나친 음주를 많이 한 사람, 복압을 상승시키는 운동,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 장시간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 치질을 앓는 직업 1위가 뭘까요? 택시 기사분입니다. 아유,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2위가 교통경찰, 3위가 교사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위가 교통경찰이고 3위가 교사. 오래 서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배변할 때 항문 출혈이 있으면 치질인지 아니면 이게 대장질환인지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본인이 단순한 치질로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면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항문 가까이에 있는 직장암 진료 시에 우리가 바로 암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환자분에는 사실 그대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요즘은 이전과 달리 암수술과 치료법이 워낙 발달해서 치료만 잘하면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치질은 통증, 출혈, 가려움, 부종 등의 증상이 가지고 있으나 직장암이나 대장암은 1, 2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증상이 거의 없군요. 그래서 대부분 다 검진으로 발견이 됩니다. 출혈이 있을 때 감별하는 데 중요한데요. 치질은 맑은 선홍색 피가 나오게 되고요. 암은 약간은 탁하고 그리고 끈적한 분비물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치질은 그리고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암은 통증이 있으려면 적어도 3기 이상 진행이 돼야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대장암은
5년에 한 번씩만 검진 받으시면 암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왜냐니까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발생하는 데는 네. 용종이 최소 5년 이상 지나야 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직장암, 그러니까 대장암과 치질의 감별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오늘 여기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오늘 OX 문제인데요. 네. 네. 자, 치질 예방을 위해 용변은 3분 이내로 보는 것이 좋다. 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OX를 결정하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49번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 4도에 이렇게 그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치질의 치료법,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치질이 1도에 4도까지 있다고 했고요. 네. 1, 2도 시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약물 치료나 보존요법 그리고 먹는 약, 연고, 자욕 네. 그리고 일상생활의 주의점을 인지시켜드리고요. 3도 이상에서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네, 네. 3도 이상이 되면 어차피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수술이 커지고 본인도 고생을 하게 되고 네. 이게 기계와 같이 다 고장나고 난 뒤에 고치면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평생을 사는데 기분 좋게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치질이 심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출혈이 많거나 네. 항문에 혈전이라고 가로, 음주 다음날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있는 경우는 네. 그냥 간단하게 시술을 하고 바로 편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치질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치질 수술은 간단하게 증상만 해결하는 경우부터 근본적으로 이걸 완전히 절제하는 방법까지 수없이 다양한데요. 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수술하더라도 한 가지 수술법으로 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하면 항문 전체가 한눈에 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때 의사는 수술을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아, 네네. 그리고는 수술 방법을 그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레이저를 하냐고 물어보지만은 네. 메스를 하든지 레이저를 하든지 아니면은 초음파 등의 첨단 기구를 사용하든지 네. 수술의 결과가 중요하죠. 있죠. 네. 수술이 아플까봐 혹시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수술이 왠지 뭐 최신같이 여겨지겠죠. 아, 그렇지만은 네. 수술의 방법은 담당 의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상황이나 조건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네네네. 거니까. 그러면 수술할 때 마취를 물론 하시겠죠. 네, 마찬가지. 네. 자, 치질 수술 시에 가장 많이 하는 마취 방법이 요추 마취인데요. 요추 마취를 하면 허리를 허리 통해서 쪽에 예. 허리 쪽에 주사 한 대 맞는 정도인데 네네. 이는 이제 둔부와 하지 일부분이 마취가 되고 대개는 환자분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수술합니다. 아, 대화를 하면서. 예. 수술 시간이 20분 이내로 짧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가끔 우리가 이제 농담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원장님은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를 불러달라고도 합니다. 아유, 노래를 불러주시면 수술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신 또 몇 분 있습니다. 아, 세상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척추 마취라고 생각하면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혹은 마취가 아프지 않을까 질문들 많이 한대요. 네. 링걸 맞을 때 주사 맞는 거 있죠. 네. 그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 네. 따끔할 정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척추뼈나 허리 등과는 상관이 거의 없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국소 마취, 전신 마취 등이 있는데 항문에 주사를 여러 번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추 마취가 가장 좋은 마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수면 마취라고 있죠, 그죠? 네. 예, 간단한 경우는 수면만 해서 이런 경우는 급성인 경우, 간단한 경우 당일 일하시러 가시는 분들 그리고 요추 마취 후에 급이 많으신 분들은 네, 의식을 좀 없애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시는군요. 수면 마취. 수면을 잠시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오늘 너무나 유쾌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웃음소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건강클리닉 하면서 원장님이 웃으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치질 예방법 7 말씀드리겠습니다. 7 럭키. 네. 자, 첫 번째로 용변은 3분 이내로 봐야 되고요. 네. 배변 시에 힘을 너무 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힘을. 아니 그러면 힘을 안 주면은 이제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데 거죠? 힘을 주는 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항문에 힘을 준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배변은 복압을 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변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변을 보려고 용을 쓴다고 항문에 힘을 주거든요. 야, 근데 이게 배에 힘주는 것과 항문에 힘주는 게 이게 구별을 잘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변 습관이 잘못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배변 습관을 고쳐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편식을 하지 않고 영양소 균형 있게 섭취합시다. 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변비설사 예방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네 번째는 매일 적당 운동을 하고 우리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적절한 움직임을 장시간 좀 같은 자세를 좀 피해 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항문이 이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그렇죠. 통풍도 좀 잘 되게 해야 되겠고요. 자, 저희들은 그 환자가 토요일날 많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금요일날 불금. 불금을 즐기시고 오시는군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감은 피하고 음주는 연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7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불금에 술 안 하시겠습니다? 저는 다음날 수술을 위해서 안 쉽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 자, 원장님 한 번 더 출제해 주시고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치질 예방을 위해 용변은 3분 이내로 보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도 이야기했죠. 용변 자세도 오래 앉아 있으면서 항문에 힘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치질 발생률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용문은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3분입니다. 네, 3분. 안 나오면 그냥 나오시네. 그렇죠. 안 나오면 더 이상 넣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변기가 느껴지면 또 들어가시고. 하루에 변이를 느끼는 게 하루에 2번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원래는 2번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에 더 많이 생긴 사람들은 조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네, 7가지 예방법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서해학원병원 김민성 원장과 함께 치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병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